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응급실 문제를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주사파를 누름에 놀아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왜 주사파가 의료계를 박살을 내고 있고, 응급의료를 박살을 내고, 그 주사파 노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놀아나고 있는가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영동도 공공의대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자,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요. 자, 요거 설명을 드리면, 보면 여러분, 응급실을 가서 지금 응급실의 제일 큰 문제는, 저도 이거 공부 좀 했어. 공부 좀 하고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1339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응급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응급차로 실러 날라서 응급실에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그 증세에 맞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쵸? 환자가 발생하죠. 환자가 발생한 다음에 응급수송을 한 다음에 응급실에서 접수한 다음에 응급접수를 한 다음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이 사람의 증상은 뭐뭐뭐다. 이거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어디 있어? 그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받았다고 여러분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지금 우리 병원 선생님 뭐 하시니? 수술하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 병원에서 지금 이 환자 수술할 사람이 없구나. 가장 가까운데 어디서 수술하는 거니? 저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 그게 전원 트랜스퍼죠. 병원에서 이쪽 병원에서 저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발생, 응급수송, 응급실 접수, 치료 가능 병원으로 보내는 이 전원, 요 과정이 다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이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티스틱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박살이 났냐면 1339가 박살나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의료를 1339에서 119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이 모든 걸 소방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 업무가 소방으로 다 가져갔는데 문제는 소방으로 가져가면서 의사들이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9 체제가 우리나라가 예술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레지던트하고 공보위입니다. 공보위.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공보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레지던트 다 고만고만한 나이 또래죠. 그런데 딱 와요. 우리 병원에 딱 환자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1339에 전화 때리고 뭘 해가지고 이 의사들 사이에서 다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형, 너 왜? 나 여기서 언니도 근무 중인데, 오랜만이야. 근데 형 있잖아. 이런 환자가 들어왔는데 형네 병원에 치료해줄 수 있는 선생님 있어. 우리 선생님 잠깐만 내가 전화해. 빨리 와라. 여기로 가능하다. 의사들 네트워크로. 1339에서 의사들 네트워크로 전원이, 특히 현장에 있는 레지던트와 공보이들 사이에 그 커뮤니티죠. 동업자 커뮤니티이자 또래 집단의 시너지가 나서 전원이 바로 됐었던 거고, 선생님 이거 받아서 이 환자를 우리가 고치죠. 그래, 보내라 했었던 게, 작동했었던 게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박살이 났어요. 그 연결고리가 박살이 났어요. 일단요, 지금 여러분 바이탈과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만 아직은 바이탈과가 있는데도 사고가 나. 왜냐면 1339가 아니라 119로 통합이 된 다음에 119 응급차는 어디로 전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119 구급차 안에서 그 응급처리사 분들이 이 사람이 무슨 병원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전화를 때려야 되고 어디를 상담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병원에다가 떨거나, 그럼 병원에서는 우리는 병원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119 구급차가 이 전문의를 잇는 걸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119 구급차와 의사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뱅글뱅글 119 응급차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응급실 앞에 떨구고 그냥 가. 수송까지만 하는 거예요. 수송까지만 하고 전원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원이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사람들이 죽었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증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특히 어떤 환자들이, 그러니까 특정 병원에 몰려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119가 환자를 응급실에다 데려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은 의사들이 전원을 하든 뭐를 하든 수술할 사람을 찾아서 전원을 시키든 응급실에서 사람을 죽이든 그건 응급의와 의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강제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이 가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민형사상 소송은 각오해야 돼요. 의사는 특권 측이니 그럴 수 있지 않냐? 누가 응급의학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러면 응급의학과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저의 역할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게 설명하는 게 제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옛날에는 1339에서 형 우리한테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사들 네트워크가 작동해서 전원을 했는데 119는 수송이지 전원이 아니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간단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냐? 문제가 생길 때 119가 점점 예산을 타냈죠. 규모가 커졌죠. 이걸 소방에 놓으려고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의료 정책을 하는 인간들이 조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사파가. 왜 주사파는 이거를 조장을 하느냐? 걔네들이래요.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을 잡고 나라 돈 빼먹기가 용이한 게 의료예요.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대. 의료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걔네들이 뭘 주장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있어야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는요. 이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료에 헌신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정치에 헌신하고 있어요. 정치에 헌신. 그들은 정치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을 주냐? 월급 루팡의 권리를 줘요. 월급 루팡. 왜냐면 여러분, 공공의료원에 가면 중환자가 안 가요. 저기는 그리고 쟤네들이 그걸 조장해요. 장비나, 거기서 누가 열심히 이런 치료를 하려고, 의료원에서 치료하려고 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노조가 왕따를 시키고, 의료원장이 작작해, 그래요. 의료원장도 노조한테 항상 약정을 잡히거든요. 뭐 특수활동비, 뭐 판공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 이런 거와 관련돼서 노조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친구들 밥을 그걸 사줘가지고, 그럼 걔네들이 노조에서 다 우리 그 영수증 이런 걸 다 보고 있다가 다 약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의료원장님을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쟤는 왜 저래?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경증 환자의 요양원 같이 돼요. 우리나라의 의료원은, 공공의료원들은 그 조직원들이 의료에 투철하지 않고 정치에 투철하면서 월급 루팡 짓을 하기 딱 좋게 느슨한 병원으로 얘네들이 세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느슨하지. 이러니까요.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도 주사파랑 동조를 하죠. 그리고 병원은 쪽수대로 하자. 쪽수대로 하면 여러분 의사들이 쪽수가 적잖아. 그래서 의사들의 권리, 정치적 권리를 줄이고 간호사 우리 이런다고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데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급한 보직이 늘고 그들을 자기 정치 세력으로 대면여 있잖아요. 그건 자기네들 주사 조직이 커지는 거죠. 약자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을 해놓고선 지네들 정치 조직 비대화, 그 정치 조직 비대화를 뭐로? 나라 돈으로 정치적 비대화를 하기 위한 투쟁. 그게 공공의대의 본질이에요. 곽장에 비응신아, 귓구녕이 있으면 들어, 이 비응신아, 나가. 그리고 그런 데는 의사가 안 가죠. 갑니다, 박지씨님. 의사가 가요. 어떤 의사가 가느냐? 가오를 내려놓은 의사가 가지요. 왜냐면 이런 데가 연봉이 더 세요. 2억 3천에서 3억 8천 정도로 봉직이들, 지금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1억 8천 정도보다 저기 가오를 내려놓고 저런 데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서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일이 안 바빠. 일이 안 바쁘고 웰빙이야. 가오를 의사로서의 내가 결정권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월급 루팡 짓을 하겠다라고 가오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저도 가죠. 박세신님. 어떤 조직이겠습니까? 공공의대라는 조직이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조직들이 지금 그러니까 적자가 몇백억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세졌어요. 박세신님. 지랄 났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만 보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이게 점점 세력을 키워요. 의료계가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다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현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여러분들 중증 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중증 환자가 되면 장애 등급이 나와요. 장애 등급이 나오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요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간호사들 업무에 요양이 어디 있어요? 다 간병인 쓰죠. 간병인 보험 엄두가 안 나죠. 어떻게 쿠션 치는 줄 아세요? 중증 환자가 장애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으로 해서 딱 지금 전장현이 주장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탈시설.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장애인들 요양해 주는 거로 환자 장기 요양이 아니라 장애인
환자는 곧 장애인이 되니까 장기 요양으로 그렇게 사람을 송출하면 그 송출하는 사람 인력의 25%를 어떻게 한다? 수수료로 떼먹는다. 이게 주사파의 빌드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정부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김혜지가 비대위원이 됐죠. 오우 쉣! 똥멍청이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 제가 설명을 했나요? 세금 지출은 늘어가고요. 생명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세금 지출은 늘어가고 이 시스템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길러서 그 기생충이 길러져서 오염된 시스템은 결국 기능마비가 오고 있고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다 대동단결해서 누구 욕을 한다? 의사 욕을 한다. 의사 욕을 해요. 의사의 이기심 때문이다. 왜? 정치인, 관료들, 소방 모두가 다 자신들의 무능은 숨겨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타내고 확보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돼. 의사는 죽창에 취약합니다. 문화대혁명 때도 여러분,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도 의사들이 가운 벗고 튀었어. 어린애들이 10살 내기 어린애들이 죽창 들고 가서 찔렀거든. 의사들을. 정치인들이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게 그게 의사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판때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가속화시킨 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에요. 저는 전장현서부터 의대 정원 문제까지 제가 이 정부에서 개지랄을 했는데 귓구녕들이 막혔어. 귓구녕들이 막혔고 의사 선생님들은 기절을 하겠는 거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추진되는 거, 우리 동네에도 공공의대 생겨? 그런다고 좋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지게 찬성들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삼촌 둬서 좋겠다. 김영동 의원님. 야, 삼촌이 이렇게 돼 있고, 삼촌이 천태종 천태종 거기 신도 회장 되신 것도 삼촌하고 관계가 없겠죠? 좋겠어. 아, 삼촌이 이런 일 하고 좋겠어. 막 옛날에 이렇게 편지 썼던 형이 막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받고 이래서 자기가 얼마 전까지 이사로 돼 있던 단체가 이렇게 막 압수수색 당해서 좋겠어요. 김영동 비서실장님. 바보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왼쪽 애들이 이걸 지적하지 않아요. 보세요. 왼쪽 애들이 김영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로 그냥 이렇구나라는 이런 기사 이런 거 찾아다가 왼쪽 애들이 김영동 비서실장을 왼쪽 애들이 이런 거로 공격하지 않아요. 야, 왼쪽 애들이 공격 안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뭔가 머가리가 나갈 것 같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민생 거리는데 응급 환자들에서 제가 정말 비극적인 얘기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 잘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부 잘한 자식들이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의대생들은 어떻게 이거에 반응을 할까요? 이 나라를 떠납니다. 이 나라를 떠나요. 왠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의사 공급이 후달려요.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가 부족해요.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향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일본, 미국으로 갑니다. 의사는요, 사람 고치는 이 기술은 보편적 기술이에요. 법률가들은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딴 나라 가면 바보됩니다. 나라별로 법이 틀리고 라이센스가 달라요. 의사는 어딜 가나 라이센스가 나오는 직업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의료 공동화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여기 남게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해외 의사들도 매력적이 돼서 여기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이대로 돼서 이런 개떡 같은 거에서 공동화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돈 내서 가르쳐서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력과 실력을 애들을 가르쳤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많아지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의료 같은 데서 비용이 과다하게 돼서 세금으로 엄청나게 가야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 보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이 길러낸 인재들은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대한 뭐가 될 것 같아요? 거대한 공동묘지 고려장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좌파가 그런 무도한 짓을 하는 걸 우파가 어머 하고 같이 놀아나고 있다. 우리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어저께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답은 오른쪽에 있다. 국민의힘 이 멍청이들은 아니고, 이 멍청이들,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 이 멍청이들 말고 오른쪽에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개혁을 하면 되냐? 1339 의사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야, 전원이 가능한 의사들 커뮤니케이션과 상황실, 1339 상황실을 부활시키고, 소방 공무원들이 조금 속이 하고 윗대가리들이 안 된다 그러지만 1339로 가야 됩니다. 119는 이송, 전원 시스템 1339를 다시 살려야 돼요. 지금 전원 기능이 박살났다고. 전원 기능은 의사들과의 협조를 바라야지 국가가 의사들을 찍어 눌러서 전원 기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바보들아! 죽창 들고 의사들 야 바이털과 가. 그리고 공공의대 만들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되면 공공의대를 가겠어요? 일반 의대를 가겠어요? 일반 의대를 가죠. 그럼 공부 낮은 사람들이 공공의대를 가서 바이털과 의무교육을 받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두 종류가 생기는 거죠. 1등 의사와 2등 의사, 1류 의사와 2류 의사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환자들이 2류 의사한테 가겠니? 왜 검수안 받을 때 검사들 억울하다고 도와줬더니 의사들의 등에 칼을 찔러? 그리고 이건 죽창으로 있잖아. 여기 대중들이 다 이걸 원한대 그러면서, 근데 난 정치인이고 정권 잡았을 때 어쩔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이러래 그러면서 의사들한테 죽창 찔러가지고 막 몰이를 해. 그러면 이 정당이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응급 시스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작살이 나는 건데, 이걸 응급의사들 다 떠나게 하는, 응급실에서 의무로 강제로 받아라. 그러면 책임으로 형사 면책이라도 해주든가. 형사 면책도 민사 면책도 아닌데 소방이 떨고 놓으면 무조건 받아라.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님? 야, 이 국민의힘 또라이 새끼들아. 그러면 니네 의사들이 니네를 지지하면 호구지 비응신들아. 그리고 이게 자체가 주사파들 진지전인 것도 모르지, 니네. 이게 왜 주사파 진지전이 뭔지 모르겠지. 그리고 이 와중에서 왜 전장현이 문제였고 거기서 김혜지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비대위원을 갖다 앉히는 센스들 하고는, 아유. 패션 스타일리스트 인정! 한 장관님, 저는요, 멱살 긁고 총선에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무한적으로 빨아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